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구독자 회원님하고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긍정과 부정 소식이 있었는데요. 긍정 소식은 간단하게 실업률 부분이 전달 대비 상당히 높게 나왔다. 그리고 기술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감원 소식에 계속 동참을 해주고 있다라는 게 이번에 좀 강한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중국의 이번에 방역, 입국 방역을 원래 어, 최초에는 뭐 3주, 2주에서 3주 정도 가져갔거든요. 최초 2주, 그 다음에 3주까지 강화를 하다가 그 다음에 점차 개선을 해서 이제 10일까지 내려오다가 이제 지금은 7일부터 8일까지로 줄이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대신 이제 부정적인 내용으로는 아무래도 대부분 일자리 수가 생각보다 늘어났다라는 점인데 이것도 약간 뒤에 가서 좀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연준 총재들에 따른 발언이 또 나와 주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매파적인 흐름이 좀 나올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 주었는데요. 한번 보시게 되면 다시 살짝 올라간 10월의 실업률 추이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실업률 추이가 그나마 좀 높게 나와 주었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치는 저번에 얼마라고 했습니까? 예, 잊어먹으시면 안 돼요. 최소 4.4가 원래 목표치인데 4까지만 도달을 해도 감지덕지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죠. 그 다음에 임금 상승률 추이는 여전히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내년에 또 임금 상승 추이가 반영이 될 것 같은데 이게 반영이 안 되면 좀 좋을 것 같은데 그때 또 아무래도 대부분 저소득층의 계층들이 아무래도 이제 임금 부분을 좀 더 많이 올려달라 이런 목소리가 나올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처리가 될 것인지에 따라서 또 미국의 인플레에 또 작용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 점도 계속 유심하게 바라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의 입국 규제 부분은 이제 7일부터 8일인데요. 그 영향이 이번에 이제 중국 지수와 또 많은 영향을 끼쳤다라고 볼 수 있고 이 시간대는 왜 이제 좀 비냐 뭐 또 알아본 바로는 일본하고 또 중국은 또 점심시간 타임이 또 반영이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나머지 국가는 미반영이고요. 그래서 시장이 잠깐 점심시간 때는 밥을 먹고 하자 뭐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의 수는 늘었지만 이게 이제 자세히 내용을 보게 되면 시간제 일자리가 더 많이 늘었다라는 거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물가가 살인적이다 보니까 이제 기존에 있었던 본업도 있겠지만 투잡, 쓰리잡을 뛰고 계시는 분들도 계셨고 오히려 이번에 실업자가 되면서 시간제 일자리로 넘어가셨던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이런 점은 우리한테 좀 더 괜찮다. 근데 전체 통계 추이를 보게 되면 약간의 오류 점은 이런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차피 시간제 일자리니까 언제든지 실업자가 될 수 있는 개체수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이 상당히 우리한테는 좀 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가 이번 고용지표 보고 우리는 할 일이 많다. 이 말의 의미는 그 당초 생각했던 금리 대비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어야 된다라는 언급을 또 하기도 했었지만 지금 상황이 실업률 추이가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블랙 프라이데이 때까지만 넘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재고 밀어내기 끝나고 이제 재고가 어느 정도 안착화가 되고 그게 기업 실적까지 다 반영이 되는 시점이 내년 1분기 때부터 반영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럼 내년 1분기 전에 감원을 더 많이 나오겠고 내년이 넘어가면 자연 실업률이라고 해서 채용 공고를 애초에 내지 않으니까 젊은 친구들은 채용 공고가 나야지 취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자연 실업률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기 때문에 실업률 추이는 좀 더 높게 나올 수 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상당히 우리한테 조금은 위안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은 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전히 우리는 코인에 있는 이슈만 좀 챙겨봐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속 계실까봐 시간대 부분으로도 계속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보게 되면 3시 타임 기준점으로 3시 타임 기준점으로 똑같이 여기 3시라고 되어져 있죠.
세시타인 기준점으로 여전히 같은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공통된 악재는 무엇이다? 금리 인상에 따른 영향은 똑같이 적용을 받고 있다. 그래서 금리 인상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소재거리가 나오게 되면 우리는 유심하게 찾아봐야 된다. 그게 재미가 있든 없든 우리의 최종 목표치는 무엇입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을 수는 없죠. 재미없는 이야기도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도 들어야 더 올바른 투자에 있는 습관과 그 경험치가 쌓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다 보면은 아무래도 투자의 부분의 습관과 여러 가지 있는 스킬이 다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꼭 챙기시기 바라겠고요. 최근에 또 시장의 분위기가 좋아졌던 배경은 자, 최근에 이 시점대, 이 10월 23일 이후 때부터 10월 말 되기 직전 때, 이 구간대까지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때 숏에 있는 물량이 대부분 뭐 1조 원 이상씩 터져 주었습니다. 요 하루치만 1조 원 이상 터졌고요. 그 다음에 1조 원에 근접한 자금이 또 터져 나갔고, 그 다음에 선물 만기 시점 때 또 숏이 될 것 같다라는 분위기에 숏충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또 어떻게 보면 금리 인상 발표에 또 베팅을 또 과감하게 해 줌으로써 또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숏 물량이 다시 채워지기 위한 비중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매번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추세적으로는 좀 더 좋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도 다 우리가 당장 단타성으로 볼 만한 그런 형태로 보게 되면 이런 지표는 좀 쓸만하지 않는다. 근데 추세적으로 볼 때는 대충 추세를 뭐 짧게 본다라고 해도 뭐 1, 2주 간의 이런 추이를 본다라고 했었을 때 이런 데이터는 좀 쓸만하다라는 것이죠. 한동안 얘네들이 좀 많이 숏에 두려움이 좀 생겼으니까 롱에 있는 비중이 조금씩은 개선이 되겠지, 이렇게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 폴리곤 급등의 장기 홀더 수익의 실현 중이다. 트랜잭션 상거래 기준이 장기 홀더에 움직이면서 10월 24일 급등이 나왔고, 당연히 트랜잭션 상으로 수익과 코인 에이지를 봤었을 때 이례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해서 고래 트랜잭션이 터졌고, 그 다음에 MV/RV 비율을 보았을 때 단기 고점이 된 수치에 근접을 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간단하게 이제 천천히 어느 정도 조정을 받는 시점이 곧 다가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기간의 크립토 어댑션이라고 해서 보게 되면 JP모건, 피델리티, 메타, 비자, 페이팔, 스퀘어 수많은 기관들이 크립토에 진행을 하고 있고 거기에 다 발 정도는 담가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유심하게 볼 필요성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기 중에 어떤 게 먼저 재팟이 나올지 저도 예측이 불가능하지만, 이렇게 이제 씨앗 뿌리기 형태로 자금이 좀 여유로우신 분들이 씨앗 뿌리기 형태로 가게 되면 괜찮겠죠. 왜 그럴까요? 뭐 나중에 이제 그 다음 시간에 테라 이야기 근황을 좀 정리를 해 드리겠지만, 보게 되면 테라가 초창기 상장 부분을 보게 되면 거의 0.23달러 정도 됐습니다. 근데 최고가가 거의 130달러 정도 찍었더라고요. 대충 한 400배에서 500배 정도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코인도 잘 발굴을 하면, 초창기 잘 발굴을 하면 그만큼 많은 이득을 주는 건 맞다. 근데 그만큼 위험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자기가 한강 갈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과감한 베팅도 하셔도 됩니다. 왜? 그분 인생은 그분 인생이니까요. 본인이 선택한 길이니까 누가 거기에다 밀어 넣는 게 아니죠. 누가 칼 들고 협박한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의 한강 간 길까지는 나는 베팅하고 싶지 않는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그냥 씨앗 뿌리기 정도만 해도 1년치 연봉은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좀 보셔라. 너무 과한 욕심은 또 부작용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보시기 바라겠고요. 중국에서 카카오페이 결제한다. 2대 주주 알리바바와 협력을 강화하겠다. 이제 최근에 이제 중국도 아마 내년 상반기 중으로 들리는 소식으로는
예방 접종률 추이만 올라간다고 하면 적극 개방할 여지가 남아져 있고요. 내년 정도 때까지가 중국의 워낙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거에 상응한 재정 정책을 보여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로 코로나 정책을 하면서 재정 정책을 동시에 쓰게 되면 물가 부분이 그렇게 많이 튈 만한 여건은 안 되기 때문에 그 현상은 한국의 원달러 영향을 주게 되고요. 증시가 어느 정도 회복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도 있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지만 카카오페이는 투자하지 말아주시기 바라겠고요. 클레이는 바이백 완료 및 유통 물량 6,900만 개 소각이 나왔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클레이 팀은 22년도 10월 21일, 22년도 10월 26일 바이백을 실시를 했고, 해당 기간 외에 바이백에 관련된 어떠한 거래 활동도 실시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으로 비트코인 홀더들의 손바뀜이 진행 중이다 라고 했는데, 파생상품 거래소로 유입된 CDD의 단기 가격이 상승을 지원하는 롱 포지션 베팅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서 그나마 좀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근데 이 내용은 이 내용과 연결적 구도 관계가 나오겠죠. 그 다음으로 미국의 국세청 암호화폐 과세에 대해서 수백 건 조사를 아마 실시를 할 것이다. 최근에 이제 세수 부분에 따른 영향성도 미국도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탈세나 이런 부분 사전에 관리를 좀 한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보게 되면 FTX 벤처스가 소셜미디어 프로젝트 렌즈 프로토콜에 투자를 했다라고 하고요. 캐나다 거래소가 XRP 상폐 후 11개월 만에 재상장을 해서 XRP가 요새 좀 많은 급등을 보여주었던 배경은 이 소식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아무래도 그 다음 재판에 좀 유리한 구도가 있지 않겠냐라는 형성적 조건 때문에 반등이 좀 세게 나오지 않았나 싶고요. 그 다음에 JP모건 전략가가 암호화폐 약세장 더 길어질 수 있다. VC 투자 둔화설이 좀 있다. 왜냐? 암호화폐 업계 자금 조달 액수가 올해 들어서 100억 달러 정도로 작년에 3분의 1 정도가 나왔고요. VC 펀드 크립토 업계에 자본을 배치하는 걸 꺼리는 것을 현 약세장이 더 오래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점을 우려한다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도 상당히 분위기가 좀 나쁘지 않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제가 매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속 떨어질 것 같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살 수 있는 기회는 또 못 오기 때문에 본인의 규칙 명확하게 만들어 두시고 그 기준에 부합하게끔 투자를 하시는 습관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 오를 때는 또 확 오르기 때문에 살 수 있는 타이밍을 주지 않고 올라갑니다. 살 수 있는 타이밍을 기회로 줬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단기적으로 기뻐할 거예요. 나도 승차할 수 있는 기회가 드디어 나한테도 왔다. 내가 되게 운이 좋은 사람이구나라고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올라갈 수 있는 기회점은 얼마가 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왜냐? 올릴 때는 한 방에 빨리 올려야 기존의 탑승자들을 많이 끌어올릴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좀 조정의 깊이가 좀 세게 나왔다는 것은 앞으로 그 다음에 올릴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좀 적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내려갈 때도 팔 기회 없이 사정없이 내려버리죠. 그런 걸 보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팔 수 있는 기회에 약간의 자칫 내가 팔까 말까 이런 망설임 시간도 주지 않고 밀어버리기 때문에 이게 좀 걱정이 많이 되는데 한 내일 정도에 생각을 해보자 라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해놓고 본인의 철저한 계획과 그 다음에 본인의 있는 투자 철학에 있는 기준을 절대 위배하지 마시고 그렇게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문제 있는 코인은 별개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아무튼 비트코인 여전히 이더리움 이제 이더리움도 POS로 넘어갔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이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하고 여전히 그 다음 시즌은 저는 레이어 1과 레이어 2 부분에 집중을 해보는 게 맞다라고 매번 설명을 드리는 배경은 이렇게 시장이 안 좋아도 레이어 1에 VC 애들이 많이 뿌려놨던 자금이 이게 경쟁 구도에 있는 이더리움과 같은 레이어 1 애들이 자금 능력이 아직까지도 많이
어려운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시즌에 또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 레이어 1들이 어느 정도 먼저 채워진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트랜잭션이 많이 일어나게 되면 트랜잭션을 해소해 주려고 하는 레이어 2들이 좀 도와주어야 됩니다.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간 관계에서. 그러면 레이어 2 애들도 소화가 되면 그 풀도 꽉 차겠죠. 그 풀이 꽉 차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거래량이 해소가 안 되면 다른 레이어 2들도 같은 테마로 덩달아 같이 올라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 이쪽이 많이 아무리 해도 얘 혼자서 모든 물량을 다 소화할 수는 없습니다. 네. 왜냐, 그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 그런 점을 좀 보셔라. 이상만 보지 마시고 현실은 똑같다. 그러니까 데이터 부분도 보게 되면 데이터를 소화할 수 있는 물량이 있는데 전 세계 데이터 만약에 SK텔레콤이 다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엄청 이상적이죠. 근데 현실은 전 세계에 있는 통신을 만약에 SK가 다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소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 통신사들이 생기는 거고요. 물론 이제 경제적인 또 다른 의미도 있지만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오로지 미국 관점으로 본다고 하면 미국은 독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독점을 하게 되면 엄청난 또 큰 힘을 또 갖게 되기 때문에 경쟁사에 따른 지원을 계속 해주거든요. 그래서 경쟁 구도에 따른 밸런스를 맞추면서 계속 이렇게 가는 모델링을 또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점도 참고하시기 바라겠어요.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